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죠. 집행 정지. 그러니까 나를 정직 2개월 시킨 게 잘못됐어. 그 소송이 따로 있어요. 본안 소송이라고 해. 근데 문제는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금 정직된 거를 멈추어 주시오. 나는 일하고 싶소라고 말하는 게 가처분 신청인데 이게 지금 22일로 결정이 됐어요. 여기 이제 벌써 뭐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누구냐. 언론들은 좀 그 지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번에 집행정지 신문을 하는 이 가처분 소송의 홍순욱 부장판사는 누구? 이런 기사는 항상 나오잖아요. 뭐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판결을 내린 사람 저런 판결을 내린 사람 이렇게 성향 분석했더니 내가 봐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찰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잖아요. 그게 검사들이 했던 짓거리잖아요. 검사들이 어떤 판사는 조국 정경심 교수 뭐 담당한 판사는 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뇌피셜을 부리는 건데 어쨌든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미연 판사가 저번에 그 윤석열에 대해서 그냥 풀어줘버림으로써 개선 장군처럼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결정이 나올까봐 굉장히 불안한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22일 날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받아들여지면 윤석열 복귀하고 이 사람 2개월 정직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버려요. 본안 소송은 어차피 윤석열 임기 이후에나 결론이 날 거예요. 상당히 20일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우리한테도 그런 거고 판사님의 어떤 판단을 내야겠지만 그냥 가처분 신청이 나와가지고 인용이 또 돼버리면은 참 머리 아픈 상황이 나는데 좀 판사님의 슬기로운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법원이 요즘 이런 류의 재판에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고전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판결이라는 게 우리 이런 거 신경 쓰기 싫다. 우리 이런데 좀 이런 사건에 결부시키지 말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조미연 판사의 그 직무집행 정지 명령 그 정지시켰던 그 판결도 좀 보고 있으면 나 정말 이 판결 내리기 싫다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하나마나한 소리를 2번이나 강조를 했다는 게 나한테 책임 묻지 마.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이 집행 정지 부분에서 이제 또 나오는데 결국은 똑같은 부분이 쟁점이에요. 뭐가 쟁점이냐면 공익이 크냐 사익이 크냐예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데 회복할 수 없는 사실 이렇게 사람한테 생기는 손해 중에 회복할 수 있는 손해란 건 없어요. 뭐 돈으로 어느 정도 가름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손해라는 게 발생했으면 그거 자체가 손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20억을 주니 17억을 주니 해봐요. 그 손해 과거에 이미 발생했던 손해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공익이 크냐 사익이 크냐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공익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명예적인 문제보다 지금 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 쉽게 말해서 감사를 중단시켜버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결론적으로 불문에 붙여졌다 하지만 언론사 사주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그리고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던 부분 뭐 한명숙 총리님에 대한 감사 뭐 이런 부분에서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해서 나갈 거예요. 보강해 나가게 되면 공익 부분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봐야죠. 사실 이거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그렇죠. 기각해야지. 압도적으로 공익이 크다고 봐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정직을 받는 거는 자기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맞습니다. 것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정직 처분을 받은 건데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직을 정지시켜 버리겠다라고 해버리면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연쇄 살인마를 의사를 시키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결론이 돼 버리는 이런 거죠. 게 있죠. 아주 비슷한 예로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시켰어요. 근데 박근혜가 이제 업무가 정지됐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나오기까지 몇 개월 그렇죠. 걸렸잖아. 그러면은 대통령이면 나라의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도 직무정지를 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데 윤석열은 뭐길래? 왜냐면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황교안이 직무대행했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직무정지 당하고 나는 그 타이밍에 2개월간은 조남관 대검차장이 직무대행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상황에 혹시나 한동훈, 윤대진, 장모 자기 부인 수사해버릴까봐 아니야. 정상적이라면 이거 당연히 기각돼야 돼. 아니 무슨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이렇게 따지면 아까 말한 정변 말처럼 공익이냐 사익이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은 공익을 가장해서 검찰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받는다고 하지만 윤석열도 없어도 돼. 잘 돌아가. 오히려 더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언론에서 뭐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고 아직 공석도 아닌데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고 뭐 검찰총장도 공석이다. 법비 그쪽 법무 쪽이 다 비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없어졌어도 잘 돌아갔어요. 오히려 더 잘 돌아갔어요. 정말 검찰총장은 그냥 상징적인 자리일 뿐이에요. 검찰총장이 뭐 나서서 수사하는 거 아니고 검찰총장이 나서서 살인범들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검찰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이 검찰 전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돌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필요해서 검찰총장이 있는 거고 사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지극히 상징적인 자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남관이 이제 조남관 누구였죠? 아무튼 조남관 머시기 아무튼 그분이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행정법원에 봤을 때도 윤석열의 죄가 6개 중에 4개를 징계해서 인정했잖아요. 근데 정지 2월밖에 안 남았어요. 행정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징계 수위가 작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네, 정상적이라면 작게 봐야 하는 거죠. 김계희가 이야기했잖아요. 해임 사유로도 충분하다. 네. 다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2개월이다 그랬어. 그렇죠. 사상 초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비겁한 겁니다.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타임 오범이 돼야 하므로 해임. 난 그게 오히려 더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건 너무나다. 그리고 저기 보면 오늘 뉴스에도 보면 윤석열 개세 말이 잘 보면서 잘 지내고 있던데 그냥 계속 윤석열 개세 말이 보게 하면 되죠. 그 이야기 이따가 따로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내년 1, 2월 달이면 인사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조남관 차장이 자기가 뭐 인사에 대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나가면 안 됩니다. 인사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조남관이 추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해왔던 관례대로라고 하면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윤석열의 그런 인사에 대한 의견 표현을 아예 묵살해버렸던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건데 지금 조남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이제 언론들이 이제 슬슬 풍기고 있는 거는 윤석열이 지금 정지를 당하면 원전 수사 못한다 이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조남관은 못한다. 윤석열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더라고. 조남관이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무시하는 것 같은데. 조남관, 그러니까 이건 소송하기 좀 그래. 조남관 직무대행 부담. 아니 반값에 제가 어떻게 잘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공수처만 세워진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원칙대로 하되 난 그렇게 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거 마지막 얘기가 될 수도 있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지휘하다가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이 낙마한 것처럼 보이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검사들은 다른 시그널을 갖는다니까. 야, 우리 검찰하고 싸워가지고 조국, 추미애 둘 다 나가 떨어졌네라고 받아들이지. 추미애 장관이 검사들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걔들한테는 그런 대한민국 검사 중에 그거 이해하는 사람 단 3명도 안 된다고 봐. 나머지는 검찰하고 싸우다 졌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의는 표명했지만 당분간
법무부 장관은 임명 안 된 상태로 나 사표 던진 여자야라고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막 갈 수 있는 거잖아. 간단히 말하면. 아니, 제가 정상적인 리더고 정상적인 사람이고 장관이라면 대통령 앞에 가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사상 철에 유례없는 징계를 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의한다고 말하는 게 도리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리더의 모습이고 훌륭하신 우리 추미애 장관의 모습인 거지. 그걸 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징계 아니라 추미애 장관 계속 이기고 있는 거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맞고요. 네. 맞는데 네.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뭐 어떤 상황을 읽는 눈이나 수준이 다르다는 거지. 아니 거기다 비교를 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너무 하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봅니다. 검사들을 여러분 생각했을 때 대단한 직장처럼 보이세요? 그냥 공부 좀 했던 새끼들이 갖고 있는 지들만의 특권의식이 쩔쩔어가지고 사실은 대개 검사들 중에 정치 검사들 그냥 일배보다 못한 놈들이에요. 걔네들 봤을 때는 댓글 지르고 하는 거 보면은 민주의식이나 민주시민의 그 소양이 있는 사람들 같으세요? 그냥 일배에 가까운 놈들이라고. 걔들이 보기엔 와 추미애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드는 놈들 과감하게 찍어 누르는 것 법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검찰 개혁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사표 내면 바로 받아버리는구나. 윤석열 도와가지고 이상한 수사하면 좌천되는구나. 이걸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최소한 정치검사가 검찰로 있으면 안 되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 공수처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